오늘은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반짝이는 캡슐을 꿀꺽 삼키는 습관이 정말 내 몸을 지키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환자분 중 상당수는 약보다 보조제를 더 많이 드십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 위장 불편이 반복되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혹시 나도 그런가요? 요즘 약봉지는 얇아졌는데 보조제 봉지는 늘어나지 않았나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는 어떤 보조제는 언제 도움이 되고 어떤 보조제는 꼭 피해야 하는지 분명히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외래와 병동,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시니어를 만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주요 학술지들은 공통으로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한 대부분의 성인에게 고용량 보조제의 이득은 제한적이며 특정 보조제는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권고를 현실 언어로 풀겠습니다. 단정이 아니라 근거에 기대어 과장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진료실 이야기입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멎지 않는다고 들어오셨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외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은행잎 추출물, 마늘 농축 캡슐,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복용 중이었습니다. 치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했는데 지혈이 늦었습니다. 또 다른 69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나고 속이 쓰려서 오셨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2알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검사에서 신장 결석이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보조제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용 이유는 막연했고 용량은 과했고 상호작용 체크는 없었습니다. 66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는 끊었고 건강을 위해 항산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친구 권유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구매했습니다. 1년 뒤 수술 전 검사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팀과 상의 끝에 보조제를 중단하고 관리 후 안전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먹었는데 왜 아무도 용량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죠? 저는 답했습니다. 음식은 매일, 보조제는 목적과 기간을 정해 필요할 때만 드세요. 74세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뼈가 걱정되어 칼슘과 비타민 D를 계속 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비와 속쓰림, 소변 볼 때 따가움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칼슘을 식사와 따로 물 적게 마신 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단과 복용법을 고치고 유제품과 짙은 초록 채소로 대체하자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도시로 생각해 봅니다. 간과 신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정수장입니다. 음식은 천천히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 보조제는 한 번에 몰려드는 대형 폐기물과 같습니다. 필요하면 처리하지만 과하면 적시장이 넘칩니다. 약과 보조제는 교통신호처럼 서로 간섭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들끼리 겹치면 출혈 신호가 켜지고 칼슘처럼 굳히는 성분을 과하면 혈관에 석회가 붙습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깨지면 부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집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왜 얼마 동안 어떻게 먹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시니어가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보조제를 설명하고 대안식단과 안전복용 원칙, 검사 체크리스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약처럼 정확히 쓰면 도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생활을 먼저 보조제는 맞춤으로 써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야 할 5가지부터 분명히 짚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위험성입니다. 소량은 음식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량 캡슐입니다. 비타민 E는 고용량에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와 과거 흡연력 있는 분에서 특정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남성 흡연자들에게서 폐암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색깔 있는 음식으로 항산화는 채웁니다. 빨강 토마토와 딸기, 주황 당근과 고구마, 초록 브로콜리와 시금치, 보랏빛 가지와 포도를 드세요. 하루 접시 2개를 색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견과류가 최고의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20개, 해바라기씨 1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이면 하루 필요량을 채웁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아보카도도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의 문제점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한데도 알약으로 과잉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와 결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슘은 흡수가 문제입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운동과 함께 해야 뼈로 들어갑니다. 위장 불편, 변비, 약물 상호작용을 자주 유발합니다. 철분이나 아연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를 과하지 않게 드세요. 멸치와 두부, 콩류, 잎채소도 좋습니다. 우유 1컵에 300mg, 요구르트 1개 200mg이 들어있습니다. 멸치 10마리면 200mg입니다. 두부 반 모에 200mg, 깨 1큰술에 100mg입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잎채소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루 칼슘 목표를 음식으로 채운 뒤 부족분만 의사와 상의해 보충합니다. 햇빛 10분에서 20분, 주 3회 하중 운동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의 실체입니다.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대한 일관된 뚜렷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치매 예방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와 겹치면 잇몸 출혈, 멍, 위장 출혈, 수술과 치과 시술 지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뇌에는 걷기와 수면 사람 만남이 약입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 주 150분을 목표로 하세요. 밤 7시간 잠을 자고 주 2회 사회활동을 하세요. 퍼즐과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가 효과가 검증된 뇌 보호 습관입니다. 악기 연주나 새로운 언어 학습,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익히기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남용 문제입니다. 사코페니아 예방에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과잉 분말 보충은 신장 부담을 키웁니다. 고령,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의 품질 편차와 첨가물 문제도 리스크입니다. 1일 단백질 목표를 체중 1kg당 1.0에서 1.2g으로 잡고 3끼의 나노 식사로 섭취합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 닭 가슴살, 저지방 유제품을 드세요. 치아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해 드세요. 달걀찜, 생선살 발라서 죽으로, 두부 으깨어 조림으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됩니다.
필요한 경우 영양사와 의료진이 처방한 의료용 단백질만 사용합니다. 5번째,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함정입니다. 성분이 과도하게 중복되고 용량이 높아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브 성분이 혈압약, 당뇨약, 항원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장기 복용하는 것은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결핍이 확인되면 그때 그 성분만, 필요한 용량만, 기간을 정해 보충합니다. 비타민 D는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철분은 빈혈일 때만, 비타민 B12는 채식, 장기 실천 시 등 목적형으로 씁니다. 생활 속 실천법의 구체적 가이드. 접시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익힌 것과 생 것을 섞고 색을 다양하게 하세요. 빨강, 주황, 초록, 노랑, 보라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3끼로 나눠 손바닥 한 장씩 드세요. 아침 달걀, 점심 생선, 저녁 두부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곡물은 정제 대신 통곡 50% 이상으로 하세요. 잡곡밥, 기리, 통밀빵을 드세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되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지방은 질로 승부합니다. 올리브유, 견과한 줌, 등푸른 생선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드시면 한 번에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드세요. 신장과 신부전이 있으면 의료진 권고에 맞추세요. 카페인 음료는 물 대신이 아니라 별도로 생각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에서 300분 하세요. 빠른 걷기, 자전거, 수영이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되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하세요. 의자 일어나앉기 10회 3세트, 벽밀기, 탄력밴드 당기기를 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운동을 매일 10분씩 하세요. 종아리 스트레칭, 발끝 들기, 한발서기를 하세요. 욕실에서 양치할 때 한발서기를 하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잠은 7시간 전후로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호르몬 분비와 면역력에 도움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무리하고 2시간 전에는 화면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을 깊게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1분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쉽니다. 10회 반복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진정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보조제들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현재 복용 중인 보조제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용 리스트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약국과 병원, 가족과 공유하면 응급 상황에 도움됩니다.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복용 이유까지 적어두세요. 새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상호작용을 체크받으세요. 특히 항원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수술과 치과 시술 전 최소 5일에서 7일 출혈 관련 보조제는 중단 여부를 상담하세요. 은행잎, 마늘 추출물, 고용량 오메가3가 해당됩니다.
연 1회 혈액검사로 간 수치, 신장 기능, 지질, 당화 혈색소를 확인하세요. 보조제를 복용한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간과 신장이 해독과 배설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결핍 의심 시에만 측정하세요. 정상 수치가 나오면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용량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골밀도는 의사가 권할 때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폐경 후 여성이나 골절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출혈성 약물과 보조제의 무제한 동시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원고제를 복용 중이면 은행잎, 고용량 오메가3, 마늘, 고농축 추출물은 위험합니다. 원산지 불명이거나 허가 표시 없는 제품을 피하세요. 온라인 해외 직구의 미확인 성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금속 오염이나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 장기 복용을 주의하세요. 비타민 E, A, 베타카로틴, 칼슘의 과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1일 섭취량 대비 비율, 첨가물, 금기 문구를 확인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특정 질환자 주의사항도 살펴보세요. 시작은 낮은 용량, 짧은 기간 한 가지씩 해보세요. 몸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 흑색변, 소변 볼 때, 통증, 발진, 두근거림이 있으면 복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탁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한 줄로 오늘 먹은 채소 색깔, 단백질 종류, 물 섭취량을 적습니다. 보조제 대신 식탁을 관리하면 비용은 줄고 효과는 커집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 채소가 부족했는지, 단백질 섭취가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빛 일정을 만드세요. 오전 햇빛을 10분에서 20분 주 3회 재세요.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수면 리듬이 정돈됩니다. 세로토닌 분비도 증가해 우울감 예방에 도움됩니다. 가족 운동 약속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2번 30분 동네 걷기를 하세요. 말하며 걷는 시간이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도 가족과 함께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약상자 리셋데이를 만드세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집안 보조제를 모두 꺼내서 유효기간과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절반은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부부가 서로의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상호작용을 체크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와 병원 정보를 공유하세요. 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장보기를 하며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요리도 함께 하면 더욱 즐겁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식단의 다양성도 늘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월 1회 건강 체크 시간을 정하세요. 복용 약물, 운동량, 식단을 함께 점검하세요. 건강 이상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응급 연락망을 작성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봄철에는 새싹과 나물로 자연 디톡스를 해보세요. 냉이, 달래, 쑥으로 간을 깨우고 겨울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세요. 여름철에는 수분과 전해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으로 수분을 보충하되 차가운 음료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세요.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을 조심하고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세요. 가을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하세요. 배, 도라지, 더덕으로 기관지를 보호하고 단풍 구경을 겸한 등산이나 걷기 운동을 늘리세요. 일교차가 크니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여벌 옷을 준비하세요. 겨울철에는 혈액순환에 신경 쓰세요. 생강, 계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세요. 관절이 굳기 쉬우니 스트레칭을 더 자주 하고 온수 샤워 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조제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세요. 복용한 보조제를 가져가서 의료진에게 보여주세요. 구토를 억지로 유발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을 확인하세요. 출혈 징후가 나타나면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찬물로 입을 헹구고 깨끗한 거즈로 압박하세요. 흑색변이 나오면 위장 출혈일 수 있으니 금식하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소화기 증상으로 심한 복통, 구토,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를 방지하고 응급실을 찾으세요. 신경계 증상으로 어지럼, 두통, 의식저하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 방문 전 준비사항을 체계화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조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용량과 복용 기간도 적어두세요. 증상 일기를 써서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록하세요. 가족력과 과거 병력을 정리하고 알레르기나 부작용 경험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보조제 대신 제철 식품을 활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나물류, 여름에는 과일류, 가을에는 견과류, 겨울에는 건채류로 계절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세요.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대형마트보다 품질 좋은 식재료를 싸게 살 수 있고 상인들과의 대화도 사회활동이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이 최우선입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의 기본이고 씹는 기능이 영양 섭취에 직결됩니다. 운동시설 이용료는 의료비보다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 운동용품 구매는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루 10분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복잡한 기법보다는 단순하게 들숨과 날숨을 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복식 호흡을 연습하세요. 배를 부풀리며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세요. 이 방법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해 긴장을 완화합니다. 종교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사람과의 교류가 최고의 정신건강 보약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을 계속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악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영양교육과 운동 프로그램도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실, 당뇨 교실 등 질병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가, 댄서, 수중운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급식 서비스로 균형 잡힌 식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직접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운동도 이웃과 함께하면 지속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텃밭 가꾸기나 공동 요리 모임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기르고 함께 요리하면서 영양도 챙기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으로 첫 달에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조제를 리스트로 만들고 식단 일기를 일주일간 써보세요. 운동량과 수면 시간도 기록해 보세요. 둘째 달에는 하나씩 바꿔보세요. 불필요한 보조제 하나를 끊고 그 대신 해당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운동도 주 2회에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늘려가세요. 셋째 달에는 패턴을 정착시키세요. 새로운 식단과 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월 1회 체크데이를 정하세요. 체중, 혈압, 혈당 등 객관적 수치와 함께 주관적 컨디션도 기록하세요. 잠은 잘 자는지, 식욕은 어떤지, 기분 상태는 어떤지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큰 변화보다 중요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세요. 건강한 노년기의 핵심은 근력과 인지기능,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세요. 주치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건강관리 계획을 공유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김씨 어르신의 변화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보조제를 복용하며 변비와 속쓰림으로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상담 후 모든 보조제를 중단하고 대신 아침 멸치볶음, 점심 두부찌개, 저녁 시금치 된장국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30분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변비가 사라지고 식욕이 늘었으며 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약국비가 절반 줄어서 경제적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을 줄이니까 몸이 편해졌어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보조제보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 고르는 재미가 더 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핵심 세 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강은 식탁과 생활에서 옵니다. 보조제는 목적형으로 짧고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막연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보조제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과잉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이들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상해, 복용 중 기록, 이상 시 즉시 중단이 안전의 3원칙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가족과 상의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는 집안의 모든 보조제를 꺼내서 정리해 보세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성분이 겹치는 것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완전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하세요. 주치의 또는 약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복용 중인 약과 보조제 리스트를 함께 가져가서 상호작용을 점검받으세요. 식단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접시 절반을 채소로,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물은 하루 1.5리터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빠른 걷기 150분, 근력 운동 2회, 균형 운동 매일 10분을 목표로 달력에 적어보세요. 햇빛과 수면 습관을 점검하세요. 햇빛은 10분에서 20분씩 쬐고 지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끊어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알약 상자에서 꺼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밥상과 운동과 햇빛과 잠, 사람 사이에서 자랍니다. 저는 30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식탁을 바꾸고 습관을 정리한 분들은 얼굴색이 돌아오고 약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보조제에만 의존하고 상호작용을 무시한 분들은 작은 시술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십시오. 보조제는 필요할 때만, 맞는 용량으로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드시고 나머지는 생활로 채우십시오. 이 강연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는 현재 복용 중인 보조제 리스트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리스트를 함께 검토하며 진짜 필요한 보충과 불필요한 보충을 구분하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보조제는 줄이고 식탁을 채우자. 약처럼 정확히 쓰고 생활로 건강을 지키자. 건강한 노년기는 선택이 만듭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